코딩 셰프입니다. 제가 나름 장기간 미국 출장을 다녀오느라 강의 업데이트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다시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강의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구독자분들께서 너무 파이어베이스 관련 강의들만 있으니 MySQL 관련 강의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몇 회에 걸쳐서 서버를 직접 설치하고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회원 가입과 로그인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현재 앱에서 이처럼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고 사인업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 등록이 성공했다는 토스트 메시지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MySQL 데이터베이스로 와서 여기 보기를 누르면 좀 전에 사인업을 한 사용자의 정보가 잘 저장되어 있습니다. 현재 프로젝트는 getX를 사용했고요. 로그인과 사인업은 페이지만 구성해 두었습니다. 역시나 테스트 폴더에 소스 코드를 넣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서버를 설치하기 위해서 XM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곧바로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각자 OS에 맞는 버전을 선택해서 다운로드 하시고요. 저는 윈도우 환경이므로 여기 64비트를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설치 과정은 아주 간단합니다. 실행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계속 넥스트를 눌러주면 됩니다. 잘 설치가 진행되었고요. 이제 C 드라이브로 가보면 gem 폴더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PC에 서버가 설치된 것입니다. 이제 검색창에서 앱을 선택하고 gem이라고 입력하면 바로 컨트롤 패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아파치와 MySQL을 실행시켜 주겠습니다. 이제 브라우저를 실행시키고 주소창에 localhost/phpMyAdmin이라고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처럼 PHP 어드민 대시보드 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서버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수 있고요.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유저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테이블을 생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테이블이란 파일베이스로 말하면 컬렉션이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 어드민 대시보드에서 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확대하겠습니다. 여기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만들기를 누르시고 데이터베이스명을 지정해 줍니다. 저는 new members라고 해주겠습니다. 이제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이처럼 우리의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으니 첫 번째 테이블을 생성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일 스토어로 따지면 컬렉션을 생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테이블명을 user table이라고 해주겠습니다. 옆에는 컬럼 수라고 되어 있는데 컬럼은 세로줄을 의미하므로 세로 방향으로 몇 개의 컬럼을 만들지 지정해 주라는 의미입니다. 파일 스토어로 치면 필드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이처럼 4개의 컬럼이 있는 테이블이 생성됩니다. 첫 번째 컬럼에는 일반적으로 유저의 ID 값이 들어갑니다. 당연히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유니크한 아이디이고 대부분 숫자를 사용합니다. 저는 컬럼명을 user id라고 해주겠습니다. 데이터의 타입은 물론 int형일 것이고요. 오른쪽을 보면 AI라고 거창한 이름이 있습니다. 무슨 큰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회원가입으로 유저가 늘어날 때마다 자동으로 ID 넘버를 증가시켜 준다는 의미입니다. AI 기능을 체크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프라이머리라고 선택이 되는데 이는 각 로우에 고유한 유니크한 아이디로 지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절대로 다른 값과 중복되지 않는 값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컬럼명은 username이라고 해주겠습니다. 데이터의 타입은 varchar로 해주겠습니다.
varchar는 variable 캐릭터의 줄임말로 우리나라 말로는 가변 문자라고 번역이 됩니다. varchar 타입은 데이터의 크기가 정해지지 않은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사람의 이름이나 주소 등은 그 길이가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이럴 때는 타입을 varchar로 지정해주면 좋습니다. 길이는 넉넉하게 100을 주겠습니다. 세 번째 컬럼명은 유저 이메일로 하고 역시나 같은 이유로 타입은 varchar, 길이는 100을 주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컬럼명은 유저 패스워드라고 하고 이번에는 타입을 텍스트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길이는 역시나 100을 주겠습니다. 이제 밑에 저장을 누르면 테이블 생성이 다 끝났고요. 우리가 파이어베이스 강의에서도 자주 보아온 형식이지만 처음 유저가 사용자 등록을 할 때 유저네임, 이메일, 패스워드 이 세 가지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여기 유저 테이블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유니크한 유저 아이디도 할당이 됩니다. 저는 C 드라이브의 XM 폴더로 이동을 했고요. 여기에서 hddocs라는 폴더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API new members라는 폴더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잠시 우리의 앱과 API가 어떻게 연동되는지 기본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에는 플러터 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 서버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설치한 XM입니다. 이 서버는 MySQL 데이터베이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플러터 앱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Dart가 여기에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경험 등을 제공하는 프론트엔드 언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앱에서 MySQL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사인업과 로그인 기능을 구현할 때 서버와 통신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서버 사이드 언어로 PHP 언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때 PHP는 백엔드 언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백엔드란 데이터를 관리하거나 서버를 운영하는 일을 하므로 개념이 좀 복잡하다면 우선은 백엔드 자체를 서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PHP는 우리가 구축한 서버의 한 구성 요소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API가 등장합니다. API란 프론트엔드가 백엔드에게 무언가를 요청할 때 필요한 사용 규칙을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API를 개발하기 위해서 PHP를 사용할 것입니다. 즉, PHP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거나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서버와 스마트폰 앱, 즉 클라이언트 사이에 API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플러터 앱 상에서 정보를 입력하고 사인업 버튼을 누르면 우리의 API 서비스로 요청, 즉 리퀘스트가 전달이 됩니다. 요청을 받은 API 서비스는 즉시 서버, 즉 MySQL 데이터로 리퀘스트를 보내서 사용자의 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일단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잘 저장이 되면 이번에는 서버에서 API로 응답, 즉 리스판스를 보내게 되고 API는 우리의 앱으로 사용자 계정이 성공적으로 생성되었다는 정보를 보내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통신을 위해서 HTTP의 포스트와 get method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와 관련된 REST API라는 것은 조만간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플러터 앱과 API를 먼저 연동시켜 보겠습니다. lib 폴더에 새롭게 API라는 폴더를 만들고 역시나 API라는 Dart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이제 API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static const 타입의 host connect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여기에 IPv4라는 주소를 할당해 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명령 프롬프트 창을 띄우고 여기에 ipconfig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IPv4의 주소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소를 복사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주소를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여기는 한 칸 당겨서 공백을 없애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htdocs 폴더 내에 만들었던 이 API new members라는 폴더 이름을 붙여 주겠습니다. 먼저 뒤에 슬래시를 넣어 주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사용할 API를 PHP로 개발해 보겠습니다. PHP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모처럼 VS 코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VS 코드에서 PHP 개발을 하려면 이 세 가지 정도의 익스텐션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익스텐션스 버튼을 클릭하고 검색창에서 검색을 하면 됩니다. 먼저 htdocs 폴더 안에 생성한 API new members 폴더를 VS 코드로 drag and drop 해줍니다. 이제 MySQL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을 담당해줄 PHP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 폴더명으로 마우스를 대면 새로운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connection.php로 해주겠습니다. 이미 설명드렸듯 PHP는 서버 사이드 랭귀지, 즉 백엔드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PHP 파일로 XM 서버, 그러니까 MySQL 데이터베이스와 통신을 하게 됩니다. 다만 PHP에 대한 강좌는 아니므로 기본적인 사항들만 설명드리며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꺽쇠 기호를 열고 물음표 뒤에 PHP를 선언하면 이 이후로는 PHP 언어가 사용된다는 선언입니다. 이제 우리의 서버에 접속할 준비를 해줍니다. 먼저 XM이 로컬 서버이기 때문에 변수에 서버에 접속할 수 있도록 로컬 호스트를 전달해서 초기화시켜 줍니다. PHP에서는 변수를 선언할 때 앞에 $사인을 붙여주고 변수명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변수명은 myserver라고 해주고 뒤에 로컬 호스트를 전달해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유저라는 변수를 생성해서 루트를 전달해주고 이번에는 패스워드라는 변수를 생성하고 현재 우리는 MySQL 데이터베이스에 패스워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우선 empty string 값을 전달해 주겠습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변수를 생성하고 우리가 생성한 데이터베이스 네임을 전달해 주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성한 데이터베이스 네임을 그대로 전달해 주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커넥션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객체 지형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MySQL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new라는 키워드를 적어 주시고요. 아시겠지만 이 키워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객체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키워드입니다. 이제 MySQLi라는 생성자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로 우리가 생성한 이 4개의 변수를 이처럼 전달해 주겠습니다. 잠시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처럼 객체 지향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데이터베이스 연결 리소스를 함수에 전달할 필요 없이 해당 객체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연결 객체로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자는 이 객체만 따로 저장해 두면 스크립트에 어디에서든지 이 객체를 불러와서 데이터베이스 연결 리소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사인업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유저라는 폴더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signupphp라는 파일을 생성해 주겠습니다. php 선언을 해주고 이 signup 파일에서는 MySQL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한 상태에서 사용자 등록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므로 먼저 connection 파일을 임포트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PHP에서는 이때 include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뒤에 include할 파일의 경로를 적어줍니다. 먼저 include라는 키워드를 적어주시고요. 우리가 include할 connection.php 파일은 현재 유저 폴더보다 한 단계 상단에 있으므로 이처럼 파일의 경로를 적어 주겠습니다. 잠시 우리가 생성한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앱 사용자가 등록을 하려면 여기 우리가 테이블에 만들었듯이 유저네임, 유저 이메일, 유저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유저 아이디는 자동으로 배정이 되므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앱에서 등록 버튼을 누르면 MySQL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이 각 항목들을 데이터 테이블에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signup.php 파일을 통해서 백엔드에서 실행하려는 절차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를 보내거나 저장하는 것을 포스트라고 하고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검색하거나 읽는 것을 ge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러터 앱에서 사용자 등록을 할 때 텍스트 필드에 입력된 유저네임을 데이터베이스가 전달받게 될 것이므로 포스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저네임이라는 변수에 포스트를 불러와서 우리가 만들었던 데이터 테이블의 컬럼명을 전달해 줍니다. 특히 스펠링 틀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역시나 이메일과 패스워드도 포스트 방식을 사용해서 데이터가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만든 데이터 테이블의 컬럼명과 정확히 이름이 일치해야 합니다. 다만 패스워드는 보안을 위해서 한 가지 더 장치를 해두겠습니다. MD5라는 메서드로 패스워드를 감싸주면 패스워드를 식별할 수 없는 바이너리 포맷으로 바꾸어 주어서 보안이 강화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쿼리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우선 SQL 쿼리라는 변수를 만들고 여기에 쿼리문을 전달해 주겠습니다. 우리는 이 데이터들을 여기 유저 테이블에 저장할 것이므로 대문자로 insert into라는 쿼리문을 쓰고 뒤에 테이블명을 적어 줍니다. 지금부터는 스펠링이 아주 중요하니 틀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set이라는 쿼리문을 입력해 주고 테이블에서 각 정보들이 저장될 컬럼을 지정해 줍니다. 첫 번째 컬럼명인 유저네임에는 변수 유저네임을 전달해 주고 특히 이때는 이미 우리가 더블 쿼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싱글 쿼트로 감싸서 변수를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 다른 정보들도 컴마로 구분해서 이처럼 전달해 주면 됩니다. 잠시 코드를 정리하겠습니다. 쿼리문을 작성할 때 항상 스펠링과 더블 쿼트, 싱글 쿼트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데이터 테이블의 컬럼명과 스펠링이 완벽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이로써 쿼리문 작성은 다 끝났고요. 이제 이 쿼리문을 실행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SQL 쿼리 변수를 쿼리라는 메서드에 담고 커넥션을 불러와서 이 쿼리를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커넥션은 당연히 여기 connection.php에서 온 것이고요. 여기 이 arrow는 객체 범위 내에서 객체에 접근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오퍼레이터입니다. 이제 이 결과를 result query라는 변수에 담아 주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사용자가 최초 회원가입을 할 때 입력하는 이메일 주소가 중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사용자가 사인업 버튼을 눌렀을 때 이미 동일한 이메일 주소가 존재하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저 폴더 내에 validate email이라는 php 파일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강의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일단 여기에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22 강의는 2-3일 이내에 업로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